김일성이가 남침해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트루만 대통령이 6월 24일 밤에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수를 써도 그 개새끼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트루만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돼요. 트루만 대통령만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 주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이미 합참에서 한국은 지킬 가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남침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나 우리 유엔도 있으니까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다른 나라 의견도 들어보고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합시다. 딱 이야기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북한 치하에서 벌벗고 그리고 대부분이 여기서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그 개새끼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걸렸습니다. 그 개새끼란 표현 때문에 한국이 산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왔어요. 그러나 미군은 만만하게 보고 미군만 나타나면은 북한군은 알아서 도망갈 것이다 해가지고 7월 5일날 스미스 부대가 24사단 소속 스미스 부대가 오산에서 한 번 붙었더니 1패 도지를 했습니다. 바로 그 보름 뒤에 여기서 또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켜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를 지켜낸 미군 사령관은 워커 중대입니다. 저 워커힐 호텔, 광나루에 있는 워커힐 호텔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커힐 호텔 때문에 우리가 고마운 분 한 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루만 이름이 붙은 공원이 없어요. 트루만 이름이 붙은 무슨 거리 이름도 없습니다. 동상은 어디에 하나 있다고 해요. 있는데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어디 있는지. 트루만 대통령을 우리가 반드시 기념해야 된다. 5천만 민족의 운명이 단 한 사람의 외국인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워커 중장은 낙동강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가지고 드디어 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에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메가드 장군이 오판을 했습니다. 중공군은 개입 안 한다. 트루만 대통령을 웨이크섬에서 만나가지고 트루만 대통령한테 중공군은 절대 개입 안 한다. 개입하는 찬스를 놓쳤다. 설사 개입을 하더라도 공군력으로 낙사를 낼 가능 자신만하다. 이렇게 해서 북진 명령을 내다가 중공군이 수십만 명이 딱 매복하고 있다가 역습을 하면서 비극의 1사 후퇴가 시작됐죠. 지금 이산가족의 90%는 이 1사 후퇴 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51년 1월 4일날 서울을 넘겨주고 이 언저리에서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사망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자기 아들한테 군장 갖다 주려고 뒷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한국군의 추록이 뒤에서 받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미안한지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국군 운전사를 포살하라. 이승만 대통령은 옛날 분이니까 총살하라는 말을 포살하라 그랬어요. 그 옆에 있던 미군 보훈관 하우스맨이라는 사람이 막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는 걸로 끝냈어요. 그러다고 해가지고 워커 중장이 뭐 한국 사람한테 원망합니까? 원망합니까? 그 다음에 온 분이 부임으로 온 분이 리찌웨이입니다. 리찌웨이 장군. 여러분 리찌웨이 장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 이름도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사람입니다. 미국 장군들 중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미국 엘리트 사단인 공정부대를 지휘를 해가지고 노르만디에 자기가 직접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던 사람이에요. 워커 중장이 사망했을 때는 미 육군의 참모 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역전의 용사입니다. 이 사람이 부임자로 부임을 했어요. 그때 한국 전선은 최악이었습니다. 수원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전선이 수원에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드 장군은 트루만 대통령한테 원자 폭탄을 사용하게 해주든지 중국을 봉쇄하게 해주든지 만주를 폭격하게 해주든지 해달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은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메가드 장군의 요청을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미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핵폭탄을 씁니까? 그러면 소련이 핵폭탄을 쓰죠. 핵전쟁이 일어나죠. 더구나 당시에 미국의 핵폭탄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핵공격을 할 만큼 많지 않았어요. 그럼 그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상륙작전한다? 재래식 무기로 무슨 수로 중공군을 이깁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현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메가드 장군이 이때는 아주 우리한테 불리한 건의를 합니다. 차라리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해보자. 리츠웨이 장군이 바로 반격의 명령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전선은 수원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잘했어요. 이 사람이 반격을 잘했습니다. 이분은 돌아오자마자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후퇴를 했습니다. 가장 긴 후퇴를, 그것도 한겨울에. 사기가 엉망이니까 사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50대 중반의 장군이 가슴에 수류탄을 달고 이 덮개가 없는 지프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병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밀어 올렸습니다. 반격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가면은 서울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휴전선, 지금의 휴전선까지 전선을 밀어 올린 사람이 리츠웨이 장군입니다. 이 리츠웨이 장군이 만약 그 반격에 실패했더라고 하면은 아마 휴전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원선에서 막 휴전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수원선에서 휴전해가지고 서울이 북한 지역이 되어버렸다 하면은 우리 손들에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리츠웨이 장군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공군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장군이 이 리츠웨이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리츠웨이 장군은 다시 극동군 사령관으로 영전합니다. 극동군 사령관의 유엔 사령관 겸 왜냐? 메가드 장군이 항명을 하다가 트루만 대통령한테 해임이 됐습니다. 이 리츠웨이 장군 후임으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벤프리트 장군이 알군 사령관으로 부임을 했어요. 벤프리트 장군. 이 사람 아주 오래 살았어요. 한 100살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와서 이분은 또 한국에 대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 하면 우리 한국군을 사실상 지금의 한국군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6.25 때 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미군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군이 방어선을 옆에서 잘 지키다가 갑자기 부대를 해가지고 중공군이 미군 등으로 나오고 하는 이런 걸 보고 이 한국군은 안 되겠다. 이 훈련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전쟁 기간 중에도 한국군을 다시 훈련시키고 무장을 하고 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강군을 만들어준 바로 그 기초를 닦은 사람이 벤프리트인데 이 벤프리트 장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조종사인데 이미 해외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올 필요 없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지휘를 하니까 자원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투 조종사를 했어요. 평양을 야간 폭격을 하다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은 자기 아들에 대한 수색을 너무 많이 하는 걸 보고 중단시켜버렸어요. 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실종자 수색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끝내라 해가지고 끝내버렸습니다. 벤프리트 장군 아들도 여기서 죽었습니다. 포함해서 5만 3천 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이라크 전쟁 실패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라크에서. 미군이 이라크에서 4,500명 죽었습니다. 4,500명보다 10배나 더 많은 미군이 여기서 희생되고 10만에서 15만 명 사이가 다쳤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다 합쳐서 한 20만 명이 다치고 죽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의료시설이 좋아가지고 베드 수가 늘어갑니다. 전국의 베드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0만 됩니다. 30만. 죽은 미군과 다친 미군을 수용하려면 우리나라 병원 전부 다 비우고 3분의 1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미군으로 채워도 모자랄 만한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여기에 와서 싸워주는 대신에 제주도 가져가려고 왔습니까?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또 미국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인권이라는 생명의 존중이라는 이런 공통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 와서 싸워서 이렇게 희생되었습니다.